스타일이 바뀌었네. 지금부터 제260회 홍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오늘 국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령화학 등 현장 방문을 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괄 안보 개념의 국가 비상 대비 역량과 신속 대응 태세 제고를 위해서 을지 태극 연습 및 각종 현안 사업 신속 집행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의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이 잘 정돈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문서입니다. 제260회 홍성군의 제1차 정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홍성군의 제1차 정례 의사일정은 의사에 놓아드린 대로 2019년 6월 4일 개최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6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의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5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건은 6월 3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홍성군수와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식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는 6월 5일에 상임위원회로 심사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31일 홍성군수와 제출한 2018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은 홍성군의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의 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홍성군의 제1차 정례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발언 위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문대호입니다.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실질적 복지, 실천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우리 홍성군의 복지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군은 이제 충남의 수구도시로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의 각 분야에서 선제적인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당위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성군의 관직자는 물론 여러 관계기관 및 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2019년도 총 예산 5,732억 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은 1,470억 원으로 2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66.6%인 979억 원은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며 자체 재원은 33.4%인 491억 원에 그치고 있으며, 국도비 등 분담분은 제외한 순수한 홍성군의 자체 사업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홍성군의 각 분야별 사업 추진을 감안하면 복지 분야에서 자체 사업의 확대는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홍성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시책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홍성군 자체 복지 시책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의 평가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홍성군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복지 관련 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 여성가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복지 분야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까지 경청해 주시면 결정으로 개발 가능 면적 비율의 편차를 최소화해서 과도한 규제를 막고 소비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서에 또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 갈산면에 의해서 지금 집안거구 그 개발하는 그 표고 10m씩 이상 높아지는데 지금 그 갈산에서 보면은 우리가 학교 그 갈산 초등학교에서 산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거기 갈산 초등학교 산하고는 지금 아니 예를 들어 표고 높이가 표고 높이로 보면은 그 높이보다는 조금 높다고 봐야죠. 그 산보다 더 높아요? 지금 그 산보다 높은 게 아니고 학교 위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학교 그 산 있는데 그 산 그 위치보다는 약간 높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서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위치가 약간 높아져 올라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쪽에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갈산면만 이렇게 행복마을 뭐 조성 계획 있어가지고 지금 10m를 높이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제일 그 지반구가 낮은 데가 서부거든요. 서부 그래서 홍성군 전반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 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이용하기 쉽게, 접하기 쉽게. 근데 거기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향기촌이라는 상황이 보고서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 자,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개혁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갖고 오늘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관님께서 광주에 됐던 은하였든 홍동에 됐든 쭉 검토하셔갖고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검토하셔갖고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관님 시간을 갖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전국은 이렇게 높였다, 홍성은 높였다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표고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이 넘어가서도 농수주택이라든가 그런 건 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안 돼요. 표고 이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네. 심의에서 완화 심의를 하면 거기 통과를 하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도 과연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표고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농촌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상황은 심의위원회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갖고 오후에라든가 한번 시간을 갖고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김덕배 의원님께서 현상을 전적 동의하지만은 이것을 손질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바라보는 시각이 이것은 갈산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다는 사항이 비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사항이.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개발 허용 기준치를 하나씩 드렸죠. 거기 보면은 사실 개발 가능 면적 비율이 홍성군에 제일 적은 곳이 장곡입니다. 그 다음에 갈산면이에요. 갈산면은 사실 도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가능 비율이 가장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어떤 주택이라든가 어떤 향기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개정한 거를 우선 주 목적보다는 우리 갈산면의 어떤 개발 비율을 좀 높이는데 이렇게 방점을 우리 의원님들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같이 어떤 상향 조정에서 홍성군의 전체적인 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도 조례를 올린 사항은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측면이 좀
시급한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좀 올렸던 사항이고 이번 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좀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우리 발의자인 김덕배 의원님 얘기는 이만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번에 우리 도시재단과장님이 심도 있게 각 읍면 거를 잘 조사를 해서 한번 조례 개정에서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검토를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도록 이렇게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회계 정기분과 수시분 1차의 관리계획 총괄은 총 토지가 82건에 61,514평방미터에 69억 1,600만 원이고 건물은 8건에 19,464.13평방미터에 38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한 건으로서 건물 8,758.83평방미터에 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본 2차 수시분 취득 계획은 홍성읍 오관리 620-1번지 2원에 12필지를 매입하여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내역은 토지 12건에 4,245평방미터에 13억 7,700만 원과 건물 8동 2,522.16평방미터에 2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조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 첨부해 주시고 도시 재산 유지 사업 토지 매입 신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시 재산과장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토지 매입 및 신축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목적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편입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구성하여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여 마을 주민의 공동체 활동 공간을 마련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용 용도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 내에는 복합지원센터, 임대주택,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하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에는 마을 카페와 작은 도서관,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총 66억 6,700만 원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가